재소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받은 교도관이 자수하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갈등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경주시 소각장이 다음 주 정상 가동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위탁업체가 소각장 운영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경주시의 소극적인 대처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교도소 안에 갇혀있는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돈을 주고 교도소 안에서 휴대전화까지 쓰며 특별 대우를 받았다. 이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포항교도소에서 발생한 이 영화 같은 일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횡령과 특수공갈죄로 포항교도소에 수감된 박모 씨. 한때 사업을 하며 언론사로부터 CEO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고객님들 다 알 수 있게끔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방을 썼던 재소자는 박 씨가 교도소 안에서도 재력을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식도 수백억씩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30만 원, 50만 원 지금 막 보내주고. 그러면서 박 씨가 교도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도 털어놨습니다. 제의를 다 나가게 하고 이미 와가지고 둘이서 면담한다 하면 휴대폰을 들고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쓰게 하고. 이런 편의를 제공한 건 포항교도소 교도관 정모 씨로 추정되는데 정 교도관은 스스로 재소자 박 씨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중간에 받은 게 700만 원씩 5번 받는 거고 3,500만 원이고. 3,500하고. 또 현금을 직접 상납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00만 원씩에서 매달 지급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적도 있고 차에서 집 앞에 차에서 그냥 커피 조용히 담아준 적도 있고요. 이 같은 돈 거래 내역은 박 씨가 교도소에서 직접 쓴 다이어리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교도관 정 씨는 최근 본인의 비위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성실히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교도관 정 씨와 재소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위탁 운영 중인 경주시 소각장이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을 중단해 15,000여 톤의 쓰레기를 불법 방치하는 등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최근 위탁업체 노사가 노동 조건 개선에 합의해 소각장 가동이 다음 주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소각장 가동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위탁업체가 과연 소각장 운영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경주시의 소극적인 대처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경주시 소각장 위탁업체는 서희건설이 대주주인 경주환경에너지.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갑자기 소각장 가동을 중단했고 소각하지 못한 15,000톤의 쓰레기가 불법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탁업체 내부의 노사 갈등이 해결되면서 소각장이 다음 주부터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쓰레기 대란까지도 올 것 같은,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고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타결이 잘 돼서 나중에도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5개월간 큰 홍역을 치른 소각장 문제는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선 위탁업체가 과연 소각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노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소각장 근무 인력을 설계 인원대로 배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소각장 폐수 처리 시설을 오랜 기간 설계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대기 오염 물질 초과 배출로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할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소각장 가동이 정상화돼 갖고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여전히 상존해 있거든요. 더구나 매년 6, 70억 원씩 막대한 시민 세금을 위탁업체에 주고 있는 경주시도 지난 5개월간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해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경주시 소각장 위탁업체의 계약 기간은 2028년 끝날 예정인데 소각장을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오늘 포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90여 명으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400명대 진입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포항 지역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6,700여 명으로 이번 주 내로 7,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의 확진자 수는 1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주 동국대병원은 병상이 포화 상태고 포항 세명기독병원은 91%, 성모병원은 8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채석장에서 붕괴 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 발생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채석장과 시멘트 제조 공장 등을 포함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로 3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경남 창원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준비 중 뇌관이 폭발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채석장 작업 관련 사고는 지난 2019년 4건, 2020년 3건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도 6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최초로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 자립을 지원하는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인 누리 영타운이 오늘 경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누리 영타운은 생활실 6곳과 산후회복실, 공동육아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미혼모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은 미혼의 임산부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미혼모로 최장 1년 6개월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 황호동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지역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주민을 양성하기 위해 황호축제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20명을 모집해 오는 4월까지 축제 기획과 운영에 대한 실무 교육이 이뤄지며 선진지 답사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황호동 원도심 재생 사업은 지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까지 25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경북도는 노후화와 탄소 중립 정책으로 위기에 직면한 포항 산업단지 혁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정부가 낙후한 산업단지를 개선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추위가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2.6도로 아침 추위도 그리 심하지 않았고요. 한낮에도 10도 선까지 껑충 올랐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 없이 일교차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도 건강관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열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린 이후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역 컨설팅단을 운영합니다. 어린이집 방역 컨설팅단은 공무원 3명과 민간 요원 4명이 포항 지역 어린이집 343곳에 직접 방문해 방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하루 2차례 발열 체크, 어린이집 내부와 차량 하루 1차례 소독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경북도 의회는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에 대한 임사 검증을 오늘 실시했습니다. 경북도 의회 인사검증위원회는 김 사장이 재임한 지난 3년간 문화관광공사가 흑자 경영을 달성했지만 공사 수익 구조가 단편적이고 지역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상검증 경과 보고서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김 사장은 1년을 더 연임하게 됩니다. 영덕군은 법률, 건축, 세무 등 전문 분야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전문 분야 민원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전문 분야 민원상담실은 법무사와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관들로 운영됩니다. 분야별 상담 일정에 맞춰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군청 민원실에서 이뤄집니다. 환경부가 오늘 상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상주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현장 주변 19개 마을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